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적대의 언어는 권력 위기의 징후다라는 제목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극단적인 언어는 언제나 불안과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적과 나, 피아 이런 이 분법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적으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폭력을 가해도 좋다는 의미다. 그것은 상대방이 존재할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 빨갱이는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상대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전쟁과 학살의 언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금 불안과 위기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과격하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 정권 비판 세력은 졸지에 비국민, 즉 배제와 폭력 행사의 대상이 됐다. 국정교과서 비밀 TF팀이 뭐 하는지 보자고 건물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화적대라고까지 부른다. 심지어 한 뉴라이트 교수는 정부 시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국사편찬위원회를 반역이라고 지목했다. 어버이연합은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이 정부는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국반상회를 개최해서 온 국민에게 사상주입을 하겠다고 한다. 국정화 TF팀의 작업 현장이 발각되자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끄고 문을 잠그고 자료를 파괴하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차에 탔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이 그들을 감금했다고 주장한다. 극단적 언어 사용과 당국의 반복된 거짓말은 이 정권이 지금 상당한 불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경우 권력은 공식 정부 기구가 아닌 권력자 측근 극소수에 집중되고 모든 일은 청와대로 통하며 권력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거나 더욱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즉각 기용된다. 출세욕은 강하지만 그 직업 집단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돌격대장을 자임하고 그래서 발탁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이승만 정권 말기, 유신 말기가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은 비판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권력 유지의 욕망 혹은 권력 상실의 두려움을 가진 집권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도구화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사실 권력을 잃으면 큰일 날 이유가 짐작은 됩니다. 천안함 사건, 지난 대통령 선거 부정 정황, 그리고 세월호 참사까지 그 진상이 들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김무성 대표가 일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권을 잃게 되면 최소한 25년 이상 야당해야 한다. 네,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 저들이 악을 무는 만큼 야당이 기를 쓰고 싸우지 않으면 결코 권력이 그들 손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점쯤은 짐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잘 마무리를 짓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전언이었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 개발 문제를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명진 청장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方军舰的有关行为威胁着中国的主权和安全利益，威胁了岛礁人员。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미국 군함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은 물론이고 섬에 체류하는 인력과 시설의 안보도 위협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2곳에 12해리 안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난사군도 안에 있는 중국 인공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어떻게 니네 영해냐, 공해다 라면서 항해의 자유가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역사 국정교과서 제지하겠습니다. 확정고시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사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내일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끝날 때까지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이현승 선수가 안 나가면서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늘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두산이 삼성을 이겼습니다. 5회 두산은 투아웃 이후에 김재호의 안타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박건우의 타구가 장원삼의 발에 맞아서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만루 상황이었는데요. 장원삼은 괜찮다면서 마운드를 지켰지만 두산은 민병헌과 김현수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면서 4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8회 허경민의 적시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심상찮은 미중 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전격적으로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그러니까 이게 22.2km 안입니다. 이 안을 항해했다는 겁니다. 중국 군함도 미국 군함을 감시하다가 뒤를 따라붙으면서 경고 방송을 했는데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해역에 미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처음입니다. 이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군사 충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달 24일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비공식 만찬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남중국해 난사군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한 오바마는 지난달 공식 만찬에 앞서서 따로 만나가지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그만두라.
이렇게 거듭 촉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곳은 중국 영토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만찬이 끝나자마자 격노한 오바마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서 남중국 회의에서의 작전을 승인한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해군은 이때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고 어제 항해를 함으로써 현실화시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거역하면은 한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야 한다.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박한 것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비슷한 이슈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으로서 제기되니까 북핵 문제는 중국, 러시아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오바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남중국해는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2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게다가 미 태평양 함대의 안방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서 인위적으로 영유권을 굳히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경거망동해서 공연히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며칠 전 동아일보 보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명진 청장,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창생인데요. 대학 시절 파트너를 이뤄서 실험을 함께하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장명진 청장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 계획된 기한 안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입니다. 18조 원이 들어가고 일국의 제공권과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인데 제대로 보고받지도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불러서 보고를 받았는데 말이죠. 야단치기는커녕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제대로 보고를 안 한 주체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어처구니 없게도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장명진 청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 기술 가운데 3개는 이미 국내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나머지 하나는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의 기술 협력을 병행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 이런 발언은 참사에 가까운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문책하기보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읽힌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책임론이 대두됐던 김관진 실장 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서 김관진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과 상충합니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사안을 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보고 누락과 핵심 기술 도입 실패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가한 대응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 21일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았지만 6월 8일에서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게 3개월이 지난 9월 22일 늑장 보고를 했다. 18조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이 표류하는데도 대통령이 5개월 동안 까맣게 모를 정도로 외교안보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F-35A로 기종 변경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 누락을 질책했지만 문책은 없을 것이라는 뒷말까지 나온다. 장명진 청장이 4개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 계획을 낙관적으로 보고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중에 핵심인 AESA 레이더, 그러니까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의 경우 필요한 32여 개 기술 가운데 5개를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과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명진 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대면 보고를 받은 다음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맥없이 믿어준 것도 아니해 보인다.
한국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불신은 정부 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670억 원에서 무려 60% 삭감해서 국회로 이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현재 기술 수준과 개발 가능성을 따지겠다면서 당초 어제 끝내려던 한국경전투기 예산 심사를 내일까지로 연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기한 내에 마무리를 지시했는지 궁금하다. 뭘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뭘 잘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국군 통수권자가 말입니다.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회담 성과와 관련한 비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11월 2일에 개최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회담을 애걸복걸해야 할 쪽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나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 측은 개최 일자를 오는 2일로 일본에다가 제의했고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밝힌 청와대는 회담을 간청하는 쪽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청와대도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물밑 접촉 단계에서 지금 회담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듯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태가 온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 밖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외교만은 잘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다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한 소식입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한국사 전공교수 10명 가운데 8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성명을 볼까요? 국가 권력의 역사교과서 독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서 유신체제 하에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부활했다.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역행하는 조치로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다라면서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집필 거부에 참여했다 말씀드렸죠. 나머지 2명은 누굴까요? 네, 교학사 교과서 대표 저자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입니다. 권희영, 정영순. 네.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간 것이 아니라 수입해 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사실 이 두 사람 때문에 성명이 나온 면도 있습니다. 심재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국정화 저지에 나서면서
마치 연구원 전체가 국정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로 집필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정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가 기댈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산하기관마저도 등을 돌린 셈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경향신문은 해외 한국학 연구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진영도 인정하는 원로 연구자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81명, 어제까지 해외 학자들이 참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에커트 교수는 일제강점기 기업인이었던 경성방직 김성수의 사례를 연구해서 1991년에 쓴 제국의 후예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있다는 주장을 펴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학계의 반발을 샀었지요. 이분마저도 국정화는 안 된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교과서가 친일미화, 독재미화 그런 교과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자리 잡은 역사 왜곡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5월 뉴라이트 진영이 펴낸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런 말을 했지요.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강점 시기에 총독부가 보건위생 업무를 잘 관리했다고 묘사하거나 5.16 쿠데타가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술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교과서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검정 통과 못했습니다. 탈락한 거지요. 관점이 비뚤어지면 정의와 상식 또 정상의 기준 자체가 남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요? 관련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끼들 까불면은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탱크로 콱 깔아 뭉개버려야 돼. 낙하, 이 따위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정치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저리 이놈! 1979년 10월 26일을 다룬 드라마 제5공화국. 영화 그대 그 사람들에서는 차지철의 무모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 캄보디아에서는요 1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도 한 10,000명, 딱 10,000명만 탱크로 그냥 깔아버리면 까짓거 충분합니다. 뒤죽은 듯이 엎어져 자빠질 것들이 그냥. 에이, 말이 너무 심하다. 언니들도 있는데 언니들 이런 숭한 얘기는 못 들은 거야. 알지? 야 임마 차 실장, 어? 10,000명? 10,000명. 너 하나 죽으면 돼. 10,000명 죽이는 것 1도 아니라는 언급.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는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36년 뒤 같은 날 발언.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산업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전략가이고 지도자입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역사 체계는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5억 인구 가운데 6천만 명을 홍위병에 맞아 죽거나 굶주림에 굶어 죽거나 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택동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어떤 격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이렇게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튿날 들끓는 반대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장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여지 없다고 밝혔는데, 다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두둔하는 교과서는 안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장 교과서의 내용은 이미 1989년에 지침이 내려진 바, 당시 MBC와의 인터뷰. 5.16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일본 사람한테 왜 남의 나라 역사 왜곡하느냐고 이렇게 뭐 우리가 정말 데모도 하고 그때 그랬는데,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욕을 먹고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결정을 그렇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도 전부 그렇게 알아듣도록 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왜곡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의 왜곡이에요. 저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운 마음으로 머리끝까지 차 있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베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베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람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충남 서부 8개 가뭄 지역에 공급한다고 홍보한 물, 4대강 사업대 건설한 백제보에 갇힌 물이 아니라 백제보 하류에 금강에 흐르는 물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한 다음
백제보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모든 물을 농업용수나 식수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알고 보니까 상당히 요긴하네요. 아주 잘한 사업이네요.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는 곳은 백제보가 아니라 백제보에서 하류로 6km 떨어진 부여대교 부근의 취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보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는 물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섬진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서통합지대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서화합을 위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면서 영호남 경계인 섬진강 유역 일대의 대대적인 개발을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3년째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정부가 영호남 화합 예산 홀대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등 2개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면서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비 4억 원과 함께 남해 동서기록 문화교류단지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서 모두 배제했습니다. 현 정부의 약속이 선언적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섬진강 일대 9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선거 때 이게 공약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또 그 다음 선거에도 공약으로 나올 겁니다. 안 지켜서 문제지 공약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고작 4억, 이게 아까워서 못 내려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CCTV 1억을 들여서 새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과도한 주장과 물리력 행사로 비판을 받아왔던 어버이연합이 현직 경찰서장까지 폭행하자 이 단체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해와경찰서장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어버이연합 회원에게 얻어맞았지요. 이 어버이연합 회원 고모 씨인데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모 씨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를 79살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고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와경찰서장이 당시 사복 차림이어서 경찰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사복 차림이면 아무나 때려도 되는 겁니까? 어버이연합의 그 폭력 성향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악명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만들어져서 1,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집회 시위 때 폭력 행사 등으로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세월호 유족 농성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서울시 의회에 무단 난입하기도 했고, 야당 정치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화형식 같은 이런 짓들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버이연합이 일당이나 교통비 등의 금전 보조를 받고 동원된 세력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 상임고문 조모 씨의 100살 잔치에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가운데 934만 원이 급식비로 지출됐다라면서 두 단체의 주요 집회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에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어버이연합에 1,100만 원을 지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상습성을 동반한 어버이연합의 물리력 행사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니까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버이연합의 행태가 세대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젊은 사람이 저러면은 이건 백색 테러죠. 예, 법치주의에서 백색 테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단속돼야 할 대상인데.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4년 뒤에 800조 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죠. GDP 대비 40% 중반까지 올라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이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가파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 이것도 짚어야 합니다. 한겨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모든 신문이 다 다룬 기사기도 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구조적 늪에 빠진 수출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입니다. 4년째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9월까지 수출액은 6.6%가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휴대폰, 가전, 철강의 감소폭은 전체 감소율을 웃도는데요.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됩니다. 선박과 자동차 수출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석유 제품의 경우 마이너스 36.3%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주력 상품들의 수출 감소세는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재고가 늘고 있고 최근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평가받는 그런 대기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들이온 먹구름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은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지표는 2009년 이후 5 내지 6%대를 유지하던 한국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4.2%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출이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됐다는 평가를 입증하는 그런 지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수출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네,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막대한 회사 자금으로 비리 경영진을 사실상 비호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가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의자는 정준양 전 회장과 전모 현 포스코건설 전무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의 막강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돼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정준양 전 회장은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고 전모 전무는 정준양 전 회장의 비리 수사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이 입을 벌리면 정준양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사실 전모 전무는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에 포스코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면서 기업 인수합병을 총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검토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성진 지오텍 같은 이런 부실 기업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해서 회사에 수조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회사 내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쭉 밝혀왔는데요. 자, 그런데 회사가 이 비리 전현직 임원을 두둔하고 나섰단 말이죠. 돈을 들여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비리라는 말일까요? 한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시킬 것 같았는데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이 2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 이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다음에 풀리겠습니다. 네, 한겨레를 보면은 경기도 파주에 사는 임하영이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야 오죽하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총탄에 잃은 그 아픔을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아닌 인간 박근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상처를 견디며 살아오신 것 같아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박정희, 아버지 박정희는 간직하되 대통령 박정희는 놓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당대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후세의 자손들이 평가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사과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완결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과에 대해서, 공이 아닌 과에 대해서 용기 있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공이 있다면 후대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과할 일은 이해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무인 이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고집하신다면 그것은 대통령님이 아베 총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같아질 수도 있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선동해 더욱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민단체들마저 이번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이겠지요. 네, 어리석어서 계몽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한국의 고등학생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머리 위에 있네요. 네, 임하영 양의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